안녕하세요. 5월 25일 수요일 아침 라이브 토크 부모입니다. 네. 자, 오늘도 변함없이 제 옆에는요, 나날이 잘생겨지는, 그리고 나날이 관상이 좋아지고 있는 우리 아빠의 종철 씨 나오셨고요.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리고 제 또 오른쪽에는 나날이 섹시해지는 이호선 교수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섹시 이호선입니다. 아니, 9kg 정도 감량하셨다고 그러시더니 화면 위에서 반쪽이 되셨네요. 계속 먹고 있습니다. 요새. 요즘 다시 이제 곧 또 먹어요? 돌아오시니까. 네네네, 열심히 먹어야죠, 또. 그리고 또 새 아이를 키우고 계신 법조계 대표맘 양소영 변호사님 오늘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자, 오늘 저희가 정말 꽃처럼 이렇게 아리따운 변호사님을 모신 아주 특별한 이유가 있죠, 종철 씨.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부터 변호사 역할입니다. 정종철 변호사입니다. 종잡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아이들이죠. 그렇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작스럽게 내 아이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또는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러면 부모들은 아주 속상한 그런 마음과 더불어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아주 당황스러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는 네네.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되겠습니다. 네. 변호사 톤 아주 힘듭니다. 네. 변호사님, 네. 이런 식으로 하면 네. 법정에서. 판사님이 이렇게- 그러시죠. 좀 빨리 말하세요. 자, 다음부터 빨리 하도록 합시다. 아니, 이렇게 읽어야 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빨리 하는 건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 수요일 이렇게 2회에 걸쳐서 저희가 부모님들이 아이를 키우면서 꼭 알아뒀으면 좋을 만한 그런 법률 상식들 준비했는데요. 오늘은 네. 특별히 SNS와 관련해서 부모님들이 꼭 알아두셔야 될 법률 상식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함께 네. 소통할 댓글창부터 열고 갈까요? 열어봐야지. 자, 열려라 댓글. 자, 일단은 저희가 법하면 네. 너무 나하고는 먼 얘기로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리고 그렇죠. 저런 겁이 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기 멘붕에 빠지기 쉽죠. 그렇죠, 그렇죠. 네, 오늘 같은 경우에는 법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네. 참 잘 됐습니다. 그러니까요. 어머님들께서도 방송 보시다가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또 올려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가 2주 전부터 아이와 관련한 법률 상담 있으시면 많이도 올려주세요라고 부탁을 드렸는데요. 그중에서 저희가 SNS 단체 대화방 따돌림이라는 제목의 사연이 있어서 이 얘기를 딱 듣고는 굉장히 좀 놀랐었어요. 아니 따돌림이란 말을 들어도 솔직히 좀 부모로서 좀 안타까운데 그거 뭐 SNS 뭐 단체방이요? 그러니까요. 단체방 단체방 안에서 안에서 있었던 따돌림. 따돌린다는 네네. 자, 과연 어떤 내용인지 제가 사연을 여러분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학교 3학년 아들을 둔 엄마입니다. 2년 전 아이가 혼자 방에서 울고 있는 걸 목격했습니다. 아이한테 왜 그러냐고 물었더니 대답 없이 휴대폰만 손에 꼭 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휴대폰을 확인해봤죠. 그랬더니 글쎄 단체 채팅방에서 아이들이 우리 아들에게 욕을 하며 괴롭히고 있는 겁니다. 채팅방에서 나가면 또 초대를 해서 못살게 굴었다고 해요. 결국 그 아이들을 피해 다른 지역으로 전화까지 왔습니다. 그땐 우리 아들부터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에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못했고 아픈 기억을 지워주기 위해 휴대폰도 바꿔줬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지금도 아이가 친구 사귀는 걸 힘들어하고 그때 기억을 지우지 못하네요. 지금이라도 우리 아들을 괴롭힌 아이들에게 피해 보상을 요구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요? 피해 보상이란 얘기가 나오네요. 저는 솔직히 이거 사연을 보고 지금 계속 몇 번째 읽어봤는데도 읽으면서도 남의 일 같지 않고 너무 가슴이 좀 많이 아팠어요. 이 어머님이 아이 앞에서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담담한 척 하셨겠지만 네. 얼마나 이 마음속으로 많은 피눈물을 흘리셨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근데 저희가 보통 학교 폭력하면 뭐 물리적인 폭력을 많이 생각했었는데 네. 요즘은 이게 굉장히 양상이 다양해지고 있군요. 네, 아마 엄마들이 제일 고민하고 언제든지 우리 아이에게 벌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닌가 늘 걱정을 하실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사연 이외에도 실제로는 한 남자아이가 단체 채팅방에 초대를 받았어요. 네. 들어갔더니 거기서 온갖 자기에 대한 욕설을 퍼붓고 뭐 자기와 관련한 괴롭힘을 당하는 영상, 자기가 따돌림 당한 영상을 또 올려놓고 거기서 또 괴롭히고 있는 거죠.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폭행, 협박, 무슨 금품갈취였던 네. 학교 폭력이 네. 최근에는 아이들이 공부를 하면서 뭐 너무 스트레스 받고 뭐 학원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잖아요. 어디 갈 때 만날 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SNS로 옮겨와서 그 안에서 초대해 놓고 모두 한꺼번에 뭐 나가버리는 뭐 카톡 방폭이라고 하죠. 그리고 와가지고 내가 듣기 싫어서 나가면 또 초대하고 또 초대하고 해서 정말 감옥에 갇힌 것 같은 뭐 카톡 감옥 이런 형태로 지금 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참 우리가 심각하게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우리가
흔히 학교 폭력이 학교라고 하는 물리적 공간에서 주로 발생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제는 이게 사이버 공간까지 이제 연장선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네. 문제는 이런 학교 폭력이 물리적이건 아니면 뭐 사이버상이건 발생을 하면 10명 중에 4명은 난 정말 죽고 싶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고요. 네. 하나 더 나아가서는 이 친구들이 이 순간을 지나서도 우리가 조금 전에 사연을 봤지만 그 시점을 지나서도 여전히 대인관계에 어려움을 느낀다든지 심한 우울감을 경험한다든지 낮은 자존감을 계속 가져간다든지 이런 개인적 심리적 피해들이 꾸준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일단 발생했을 땐 법적 대응과 더불어서 심리적 대응도 함께 잘 고려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따돌리는 애들도 어떻게 보면 혼자서 따돌리는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뭐 이렇게 모여가지고 막 10명, 20명이 모여서 그렇죠. 한 명은 따돌리는 그렇죠. 건데 애들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지금 따돌리고 있는 애들도 내가 얘네들과 같이 동조하고 같이 합심하지 않으면은 예를 들면 얘들이 나를 갖다가 타켓을 잡아서 따돌릴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도 들 그렇죠. 수 내가 있겠어요. 저 입장이 될 수 있으니까 차라리 여기 있는 게 낫지라고. 여기 있는 게 낫지. 네,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게 왜냐하면 이 청소년기가 가지고 있는 주요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또래 집단이에요. 또래 관계가 다른 어떤 때보다도 중요하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 또래 집단 관계를 통해서 첫 번째 사회생활이라는 걸 하게 되는데 네. 그만큼 애착도 강하고 또 유대 관계가 얼마나 중대한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일이 딱 생겨났을 때 만약에 내가 네. 이 어떤 가해 모임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그 다음번에 피해자는 내가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다음번에 it's you.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음. 넥스트란 말이 제일 무섭다 아이들이 이야기하는데 그런 상황이 들어가지 않기 위해 불가피한 선택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라도 우리 부모님들이 아이들 함께 해주셔야 되는 것이 그냥 그 경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긴 반드시 가해자라는 이름이 붙고 또 피해자라는 하는 피해가 또 발생하기 때문에 이 부분 오늘 방송 아마 열심히 들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근데 만약에요, 지금 사연의 어머님처럼 내 아이가 이렇게 사이버 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됐을 때, 네. 딱 그 상황에서 당황하지 않고 할 수 있는 첫 번째 조치 어떤 게 있나요? 이와 관련해서는 현재 학교에서 모든 학교가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네. 담당 선생님도 계시고 그래서 거기에 논의를 하시고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걸 알리면 지금은 그런 사실을 알게 된 교사는 무조건 이것을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학교폭력 자치위원회를 열어서 가해 학생에 대해서 이제 조치를 취하고 네. 또 피해자를 위해서도 여러 가지 보호 제도를 마련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심리 상담, 조언, 일시적인 보호, 치료를 위한 요양, 그리고 학교 교체 이런 것들도 심하면 요구할 수 있고요. 가해자에 대해서는 뭐 여러 가지 처분을 하는데 우리 이제 사연 주실 때 질문하신 것처럼 치료비나 위자료 이런 네. 손해배상도 같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할 수 있는 조치 이외에도 별도로 이렇게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왜 그 또래에 대해서 같이 하는 거 얘기하셨는데 네. 사실은 그 방에 나는 머물렀을 뿐이고 친구들이 괴롭힐 때 옆에 있어주지만 이게 공범이 됩니다. 법률적으로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오늘 보신 부모님들은 네가 아무 얘기를 안 했다고 해서 너는 아무런 책임이 없는 게 아니라 네. 그 옆에 동조한 것만으로도 공범에 몰릴 수 있다. 네. 그래서 학교폭력 예방 강의에서 어떤 얘기를 하냐면 도움을 지원자가 되도록 아이들에게 많이 얘기를 해요. 그래서 피해가 된 아이에게 다가가서 위로를 해주고 선생님한테 얘기를 해서 이런 네. 사실 하지 않도록 이렇게 아이들에게 네가 먼저 보조할 수 있는 지원자가 될 수 있도록 해라. 심리적인 지자 될 수 있도록 해라라고 좀 조언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네. 말씀하시면서 좀 궁금했던 게요. 네. 학교에서 뭐 자치위원회가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네. 부모로서 되게 굉장히 망설여지는 게 뭐냐면 내가 이렇게 해서 학교에 먼저 연락하는 게 맞는지 아니면 조금 더 이렇게 좁은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그 엄마랑 먼저 연락을 한다던가 담임 선생님하고만 얘기하는 그렇죠. 게 예. 그러니까 뭔가 단계를 밟는 게 난지 아니면 학교에서 그냥 학교로 그냥 바로 연락을 하는 게 더 문제를 안 일으키는 건지 그거 좀 약간 걱정이 좀 되더라고요.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이제 이렇게 무슨 일이 발생하면 먼저 부모님이 사실관계를 좀 제대로 확인해 보는 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네. 아이가 피해를 당했다고 하는데 이게 이제 이렇게 SNS 같은 경우에는 증거가 분명 있지만 아이 얘기만으로 그것이 피해인지 아닌지는 사실 모르는 거거든요. 그리고 애들 사이에서는 뭐 서로 이렇게 티격태격하다가 발생하는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네. 상대방의 부모님하고도 얘기를 좀 먼저 나눠보고 서로 사과할 수 있으면 네. 이것이 학교 폭력으로 번지지 않도록 왜냐하면 학교에 알게 되면 선생님은 처리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반드시 자치위원회가 열리고요. 그 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처분을 분명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과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처분을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법상으로. 그래서 먼저 개인적으로 화해할 여지가
있다면 네. 그걸 또 한번 사실관계 확인하고 하실 수 있는 것도 좀 하나의 팁으로 알려드리고 싶네요. 예. 근데 지금 그 사연을 보내신 우리 어머님 같은 경우에는 그 2년이 지났거든요. 이런 네. 경우에도 피해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아, 네. 이거는 민법상 손해배상 개념이기 때문에요. 네. 안 날로부터 3년, 있을 날부터 10년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그래요. 있으니까 충분히 하실 수 있는데 이거는 어쨌든 하나의 증거가 있어야지 인정되는 권리라서 지금 말씀하신 내용 SNS나 뭐 이런 내용들을 잘 증거로서 보관하셨다가 네. 청구를 하셔야 할 겁니다. 예. 일단 그런 것도 좀 확인해 보셔야 되겠네요. 내가 그 네네. 내용을 캡처해서 가지고 있는지부터 좀 네. 꼼꼼하게. 그리고 이제 확인해 아까 보셔야 될것 심리치료 같은 거 받으시면 네. 영수증 잘 챙겨서 치료비 명목으로도 또 추가로 요구하실 수도 있고요. 위자료뿐만 아니라. 근데 이렇게 해서 만약에 시시비비가 갈라졌다. 그러면은 만약에 이 학생들, 그러니까 가해를 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어 네. 있나요? 기본적으로 이제 사과부터 시작을 해서요. 뭐 전학, 퇴학, 사회봉사 이런 행정처분을 할 수 있고요. 추가적으로 이제 그 괴롭히는 행동은 폭행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형사처벌이 됩니다. 그리고 SNS상으로 하는 거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해서 또 별도의 처벌 조항이 있어요. 이 처벌을 받는다는 거 유의하셔야 되고요. 내 아이가 어리니까 처벌을 안 받겠지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형사적으로는 미성년자 만 14세가 돼야 처벌을 받지만 네. 소년법상으로는 만 10세만 넘으면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어서 내 아이가 초등학교 고학년만 돼도 바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주의하셔야 될 것 근데 같습니다. 뭐 나머지는 다 이해가 가는데 네. 네. 이 형사처벌이라는 말이 좀 예민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뭐 일단은 형사처벌을 받는다라는 얘기는 아이들이 징역을 갈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입니까? 그렇죠. 징역, 벌금 이런 정말요? 것들을 받을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전과자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이제 만 19세 미만인 아이들은 소년법상 보호처분, 그러니까 정도가 좀 약하면 네. 보호처분 이런 사회봉사 명령 이런 제도를 할 수 있는데 이것도 강하면 소년원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대신 좋은 거는 전과자는 되지 않는다는 게 소년법상 처벌은 좀 소년법은? 차이점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 아이들은 실제 이런 일이 있고 이런 일이 다반사로 사실 벌어져요. 왜냐하면 뭐 학교에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그냥 장난삼아 놀리기도 하고 그런데 이게 어느 정도 신중해야 될 부분이고 나중에 어떤 이게 처벌과도 연결된다는 걸 모르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애들한테 이런 얘기하면 상관없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지만 부모님들께서 한 번씩은 꼭꼭 이렇게 짚고 넘어가 주시면 아이들도 그런 게 있었어 이렇게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한 가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네. 민사적인 손해배상을 그 아이를 하는데 사실 아이는 어리기 때문에 아이를 상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부모님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가 들어옵니다. 아, 네. 이게 왜 가능하냐면 부모가 아이를 잘 키울, 잘 관리할 감독 의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이가 뭐 학교에서 벌어진 일로 인해서 아이가 책임을 지는 것도 있지만 부모님도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거. 네. 그래서 부모님들이 더 아이들에게 한 번이라도 더 이렇게 주의를 해주시고 네. 학교에서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뭐 댓글도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요. 그 네. 윤서민별님께서 피해자가 되고 싶지 않다면 내 아이가 먼저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해줘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초박 김별님, 방관자 역시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거를 제대로 이야기해줘야 되겠다라는 얘기 해주셨는데 저도 저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냥 이렇게 네. 바라보고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으니까 나는 네. 잘못이 없어가 아니라 친구를 불의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얘를 좀 정의로운 아이로 키워줄 수 있는 것도 부모로서의 역할인 것 같다는 생각이 이게 참 어려워요. 네, 왜냐하면 아이들 안에도 이제 집단 역동이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진 않지만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부모도 그냥 너 가만히 있어 이럴 것이 아니라 한 번쯤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이야기를 해주신다면 아이도 용기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요. 좀 약간 좀 불편한 게 사실은 이제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면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내 그럼요, 아이가 그럼요. 그렇죠. 우리 집에 있던 아이 이쁜 애 우리 아들 시우가 우리 딸내미 시연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다는 상황 때문에 네, 맞습니다. 이거는 좀 짚고서 잘 좀 교육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밍밍마님도 저렇게 보내셨어요. 내 자식이 꼭 피해자일 거란 생각보다 가해자일 수도 있다는 네. 생각 꼭 그렇죠. 해야 된다. 네. 늘 내 아이를 좀 더 그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 눈이 참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부모가 알아야 할 법률 상식. 오늘은 그 첫 번째 시간으로 SNS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관련해서 법률 상식 함께 알아보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이 9시 59분 지나가고 있고요. 여러분께서는 라이브 토크 부모 함께하고 계십니다.